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의 고요한 정적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상쾌한 겨울 공기를 만끽하며 등산을 즐기던 한 시민은 등산로 근처에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 안을 들여다본 그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성의 토막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비닐봉투에서 토막 시신을 조심스럽게 꺼내 검시했습니다. 시신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했고 혈흔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잔혹 행위였습니다. 혈흔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훼손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라진 장기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위치 또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2년 전 수원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오원춘 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시신 훼손이라는 끔찍한 공통점을 가진 두 사건으로 인해 수원 시민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불행한 여성은 누구이며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인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수사는 복잡하고 충격적인 전개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 신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김 씨라는 여성이 다급하게 여동생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박춘봉이라는 남자와 교제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는 끔찍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토막 시신은 김 씨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48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55세의 중국 국적 제한교포 박춘봉에게 맞춰졌습니다. 그는 2008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불법 입국한 후 마치 유령처럼 숨어 지내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1일 최초 발견 장소에서 멀지 않은 수원천 근처에서 또 다른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검은 비닐봉지 6개가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나머지 신체 부위와 장기, 그리고 여성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춘봉을 향한 수사망은 좁혀져 갔습니다. 박춘봉의 갑작스러운 행방불명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박춘봉의 방에서 혈흔과 시신이 담겼던 것과 같은 종류의 비닐봉지, 장갑, 그리고 강한 세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12월 13일 수원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박춘봉을 검거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존재는 그의 범죄 행각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춘봉은 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김 씨의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냉혈살인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수사는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세밀하게 기록되었고 모든 단서는 추적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춘봉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다는 그의 변호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암울했고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법정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춘봉에게 살인, 사체 송후회,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었습니다. 박춘봉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박춘봉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시신 훼손, 그리고 냉혹한 시신 유기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범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안전망과 외국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춘봉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우리 안에 숨겨진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시와 대한민국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